오후에는 올코팅 하셨어요? 고추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안 했어요. 자꾸만 세놨어요. 우리가 고추, 우리가 고추 재배를 하면 이 고추가 지금 이 고추는 보면 끝이 굵어요. 끝이 굵으면 실금이 많이 갑니다. 그 앞에 여러 것들이 작은 것들이 실금이 많이 가요. 그럼 이 시값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이 시값이 올려버리면 고추는 끝이 굵으면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가에서 지금 이제 피해를 보수하는 게 여기 고추 끝 꼭지 여기에서 까맣게 이제 우리가 실금이 가거든요. 그 원인은 가리 고온 열상에서 꽃이 피면서 얘가 적게 핀 거예요. 얘가 적게 피면 크게 키우니까 이렇게 일어나. 여기 실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 사과 삽이 낀 거 있죠. 사과 삽이 낀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건 내 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해되죠? 근데 그것도 이 밭이 석양을 보는 또 언덕이 높으면 괜찮은데 석양을 보는 게 낮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예. 석양을 보는데 낮으면 이게 많이 일어나요. 그 집이 양락이거든요? 그럼 요소를 주어도 일어납니다. 너무 세게 때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또 땅들은 우리 창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맞이해야 될 일조량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겁니다. 네, 이해되죠? 예. 예. 그 석양이 낮다. 석양이 높은 데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그 오후에 상권이 온다. 그럼 더 일찍 타요. 그래서 가수원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 지금 고추가 저 내일 끝이 그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 참 좋아요. 만나요. 집에 고추가 뭐 끝이 가는 거는 구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끝이 굵은 고추 참 좋습니다. 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밭에서 여기 실금이 가가지고 그런 거는 바를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 아니요. 예? 차광막 외에는 온도를 직사는 오늘 온도 낮추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생강하고 똑같은 게 그렇죠. 생강도 더위 많이 타는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더위를 낮추면 가리를 잘 먹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비를 낮추면 그런 장점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작물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양념 채소로서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추는 안 것만큼만 먹는데 우리가 고추하고 사과를 보면 사과는 마지막에 여기서 수확. 네. 고추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끝까지 수확이죠. 사과는 여기서 출발해가 여기 끝까지 가는데 수확은 나오는데 여기 가서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추는 여기서 우리가 뭐 7월달부터 계속 가죠? 네. 6, 7월달부터 수확을 하니까 여기서 요만큼 먹어도 병들어도 돈이 남은 거 있죠. 그런데 사과는 끝까지 다 해야지. 중간에 태풍이 불면 나라가 없습니다. 방금 여기 있다가 순천에 주감에 오셔서 가신 분이 전에 몇월달에 갔노? 그때 갔을 때 6월달이가 7월달이가 밭을 따가라 그랬거든요. 내보다 머리가 좋아. 알고 보니까 고추밭에 물이 장화 신고 따고 있어. 장화 신고 고추 꺼내면서 고추를 안 주겠어. 방금 뭘 썼느냐? 설탕을 더 넣고 있어. 와, 한수 더 끝내니까 분명히 이 밭은 뒤에 문제가 된다. 물이 절대 안 빠진다. 올해 물이 청청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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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고추밭에 물이 이만큼 다 있는데 고추밭에 골드그린 칼을 쓸 때 설탕을 물 500 2통 1톤에
설탕을 8kg 얘가 치운데 8kg 아이가 10kg 얘가 이거 빼고 10kg 얘가 10kg. 이미 도구를 끝까지 안 칠 모양인데 우리 논에 이거 밭 이게 로타리 딱 치면 이 사각이 치면 가위가 높아지죠. 높아지죠. 요걸 알고 물이 요리도 안 빠져. 그게 봐보니까 요리도 위에 놓는데 내 거고 그럼 여기 요리 내려오고 해놔서 요 공수물 요리 내려오고 그 이거는 계속 바닥에 이러고 요리 빼는데 요것도 낮아가 안 빠져. 그래서 그 변한데 그리고 여기 놓고 요리 빼고 결국은 여기 잘라라. 밑에 나랑 논에 내려가 되니까 여기 양쪽 틀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요리 빠지라. 가만히 하나도 안 했어. 방금 뭐 이게 안 했는데 머리를 딱 써가지고 설탕 양을 딱 넣어놨어. 똑똑하다니까. 연매집 열심히 하고 똑똑히 이식값이 1.6인데 비오면 흩어가지고 약 2.대까지 맞춰가지고 2.5대까지. 그런데 이게 설탕 쓰고 하니까 피 소리가 없죠. 이게 제가 때로는 머리가 딸리니 내보다 한 수 더 떠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지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손실입니다. 땅이 단단해지면. 지금은 고주를 따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그 뒤에 후에 힘이 없어요. 땅이 물이 잠기면 자꾸 침전하거든. 땅이 내려앉는다고요. 땅이 가진다고 물에 의해서. 겨울에는 얼고 녹으면 부푸는데 여름에는 물이 들었다가 마르고 들었다가 마르면 땅이 가지거든요. 그럼 손해가 다. 그래서 이 밭을 따라하는데 앉아있다. 우리 고추 기비는 여기 기비 하나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다가 요소 그러면 요걸 요렇게 구성하든지 그죠? 아니면 요렇게 구성하든지 그죠? 근데 여기에 완효성하고 비료의 성분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내용물 차이는. 그런데 우리가 사과는 여기에도 보면 사과나 단감이나 과수에도 우리가 여기도 기비가 되어 있죠. 기비가 요소는 한 개를 집어넣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소 한 개 먹고 그 다음에 완효성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올코팅.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구성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요렇게 하거나 방법의 차이죠. 그런데 성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올코팅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비료회사에다가 요소를 올코팅 요소를 만들어 달라든지 포장만 됩니다. 수입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만들 때 뭐 비료 배 싣고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올코팅 자체에다가 10kg 만들고 그 흙을 좀 섞어가 만들어가지고 흙을 뭐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안 그러면 국내하든지 해가지고 비료를 무게를 좀 늘려버려야 돼. 그러면 밭에 우리 밭이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가죠. 땅을 겨울에 일정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수월해. 일이 수월해. 강원도 삐타기 되니까 비료가 흘러가거든요. 뭔 비료 만들었습니까? 납작이 비료. 납작하게 만들어야 삐타기 흙지나도 안 흘러가거든. 납작이 비료.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수 농가에서도 우리가 비료회사나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나 어떤 데서 우리는 계속 우리 정보를 줘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비료가 고추는 어릴 때 유박이라 해야 되나?
네. 유곽이 젊을 때 비료를 적게 먹어요. 어릴 때 비료는 동일한데 이 시기에 늘어난 양을 따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늘어난 양을. 그럼 요 올코팅을 더해요. 그러면 계속 늘어난 양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늘어나는 양 때문에 요소 2개, 올코팅 완화성 2개 엮으면 다 못 먹어요. 비록 과다인성이 걸립니다. 그런데 점질 땅이나 타질 땅이 또 다르다. 요거는 그래서 요 유과기에 비료를 적게 먹고, 근데 과수는 이게 봄에 우리가 생육 중에 봄에 비료를 많이 먹는다. 얘들은 전체가 뿌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많이 먹게 만들어야만이 생육이 맞춰지는데, 요걸 많이 먹게 만들려고 하면 얘가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 여기서 나온 게 김뿌리가 나와요. 여기서 김뿌리. 자, 이 김뿌리가 나와서 김뿌리가 털이 나가면서 이게 나가면서 여기 잔털이 많아요. 여기. 근데 요 잔털이 비료가 있는 자리 가서는 발달해갖고 뿌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요것들이 비료가 없는 자리는 통과해 가해. 누구의 힘에서? 체내 대장 양분. 그 체내 대장 양분의 김뿌리를 만들 때 이때는 요거는 무엇이 하느냐? 목매시비. 목매시비가 지상부로 나올 때 눈이 크게 나오지만 뿌리에 대해서는 김뿌리가 길게 뻗어가게 합니다. 이제 그냥 이해됩니까? 예. 목매시비 할 때 지상부에서는 새순의 크기, 우리는 본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새순이 크게 돋잖아요. 둥그레가 눈이 커가지고. 이 이전에 눈의 크기. 그 다음에 눈의 크기 앞에는 뭐냐면 피부에 영양을 흡수해서 가지 굵기가 나요. 이렇게 가지 굵기, 눈의 크기, 새순이 크기. 그럼 새순이 크다는 거는 얘가 굵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김뿌리를 목면시비에서 역할하고, 여기에서 다시 옆면시비에서는 여기에서 옆면시비라면 이러면 김뿌리가 빨리 움직이겠죠. 김뿌리하고 그 다음에 잔뿌리.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우리가 조기 수확을 위해서 고추를 심었는데, 이때 이 식감은 사실은 낮아요.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소분을 가지고 맞춰도 괜찮아요. 질소분은. 왜 그러냐? 질소분은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늘어난 비료가 여기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코팅 비료가. 그러면 우리가 올코팅 한 포에 요소를 한 포를 더해놨다. 그러면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요소 두 개에 올코팅 하게. 그러면 비료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 설계자예요. 농업을 경영하는 설계자. 그럼 올코팅 올코팅 한 개, 요소 두 개면 비료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안 죽으면 얘는 잘 크는 조건을 내겠죠. 비료가 줄어들게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뒤에 추비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첫 추비 할 때까지는 고추가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첫 추비 할 때까지 고추가 이상이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다 달려. 그 다음에 열었다가 가늘어지면서 끝말은 생겨요. 그래서 고추를 다 수확하려면 기비를 잘 써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퇴비를 쓰겠죠. 퇴비. 그건 토양 분석에 보고 이건 결정해라. 전심으로. 그걸 심어놓고 나서 우리 밭이 삐딱이 밭이 돼가지고 흙이 많이 유출된다 하면 배집을 뿌려라. 정식 이후에. 흙골 경사도가 심하다. 그럴 때는 볏짚을 뿌려가지고 물 흐름을 좀 잡아줘. 그러면 비료 흡착이 다 된다. 어디 안 가고 볏짚을 흙골에 뿌리더라.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추가 많이 따라 그러면 유가기에 요 비료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비료를 줄여들게 하면 됩니다. 줄여들게. 그래서 처음에 비료 열 때 옆으로 로타리를 충분히 쳐야 돼요. 그리고 아들 빼야 된다. 요소, 질소에 우리가 암모니아제 질소는 토양에 결합하는 순간에 30% 가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를 빼줘야 된다. 그리고 정식하고 난 다음에 가스를 빼야 되는 거고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닐 멀칭 전에 유모 코팅 방금 주감에 왔다가 뭐 요렇게 해가지고 병이 없어요. 요 뒤에 것만 해도 멀칭 후에 코팅을 해놔도 병이 잘했고 멀칭 전에 한번 하고 후에 한번 하니까 병이 더 없어요. 그리고 요때 살포할 때 바지 옆에 하고 싹 쳐놔야 돼. 기름은 유모 코팅. 그때 이때 쓰는 게 식용유 유모 코팅 여기에 식용유 36ml 통통 한 내지 한 4리터 요렇게 해가 살포해서 요렇게 해놓으니까 나비들도 봄에 살라고 자리 잡다가 다 가버렸어요. 나비가 봄에 살 집을 찾는 게 봄에 요때 하자. 그리고 요때 살포하고 나니까 우리 작은 고추의 총채 요런 것도 싹 사라져. 요때 살포하면 싹 사라집니다. 아이가 휴대폰 잘 찍지 마세요. 오늘 난사 안 하고 깨끗하게 해놨 테니까 나는 많이 바뀌고 있어. 지금 설치지 마. 그래서 연면 시비의 효과가 이제는 나타났거든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연면 시비 하면 이제 연면 시비 전에 여기는 고추가 우리가 많이 다 수확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수확하려면 터널 재배. 터널 재배 요 기간에 상당히 소득이 빨라져요. 터널 재배. 그런데 과수에는 연면식을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포도나 일부 농장에서는 과수가 하우스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 넣어지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들어간 거와 넣어지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표면은 똑같아요.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지. 과수는 하우스냐 터널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가 알아서 들으면 되나.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갈 거니까. 봄부터 가을 가면 동시에 가는 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동시에 갈 거니까. 터널을 재배하면 일기시 있죠. 여기 터널에 비닐만 할 거냐. 터널에 우리가 비닐만 할 거냐. 그 다음에
비닐 플러스 90%를 그냥 비닐 이 두 개가 또 차이 나거든요. 온도값이 다르니까 다행히 없으니까 우리가 자재를 썼을 때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 늘려야 됩니다. 일을 적게 하고. 근데 이 일을 했지만 이거는 그 시기에 다른 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득이 됩니다. 한 10일, 20일 그때 빨리 심어가 쓰고 있는 게 영 많이 자라니까. 그리고 썰이 맞아버리면 안 큽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우리가 연면 시비해서 연면 시비는 긴풀이하고 잔풀이 영향이 공급되거든요. 그럼 얘는 턴을 속에서 크는 동안에 우리 영향 못 하겠죠. 그럼 턴을 여기에 정식을 할 때 우리는 요 시기에 우리는 조르간수 그 다음에 이때 그린 1.5리터의 설탕 3kg. 이거는 담궈도 됩니다. 심질해야 돼요. 심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0리터에는 60cc에 설탕 120g입니다. 그렇게 요 방법에 준한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 심으면 잎이 두껍기 때문에 뿌리 빨리 좋다. 배추 심을 때 요 방법입니다. 예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추하고 다른 점은 배추는 심고 나서 분명히 여백을 맺을 거니까 고추는 여백을 한참 동안 안 맺어요. 그때는 장에도 별로 온도 낮아서 균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 배추는 심자마자 균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배추는 심고 나서 이렇게 해가 심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빼도 괜찮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배추는 정식을 하고 나서 그린 60에 설탕 많이는 300g. 그러면 물 500. 요거는 20리터고 500리터는 그린 1.5리터에 설탕을 6kg 쳐도 세게 쉐이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돌덩이처럼 만들어놔버려요. 그럼 단단하게 만들어놔보면 뿌리 혹병이 안 와요. 배추의 뿌리 혹병이 오래 오고 어떤 애 안 오고 하는 거 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배추를 정식했을 때 요 상토 포트 있죠. 여기만 뿌리 혹병이 오거든요. 아시죠? 배추 육면에서 뿌리 혹병이 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육면에서 옵니다. 맞죠? 네. 왜 오냐면 요 균은 뿌리 혹병 균이 와있다. 먼저 와 있다. 균이 먼저 와 있는데 이 균은 활성을 안 시키면 되겠죠. 이 뿌리 혹병 균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뿌리 혹병 균이. 친구님이 잘 들어라. 마늘 보자리파리 같으면 무식이라 그랬죠. 마늘 양파 심으면 보자리파 약 그치면 무식이다. 양파는 약 하나도 안 된다. 양파에 약 치는 사람은 정말 무식이다. 마늘에도 약은 녹병이 한 개만 치면 된다. 다른 애 필요 없다. 그래서 직접 뚫고 들어가는 균은 간접병과 녹병밖에 제가 못했으니까 그 웹균들은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먹는다. 자란다. 그래서 배추가 정식을 하기 전에 뿌리 혹병이 육모상에 왔다. 그 말은 여백이 내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추를 정식할 때 빠른 시간에 조루 관절을 못할 때는 우리는
배추를 갖다가 잘못하면 죽을까 싶어서 여기는 더 농도를 못 높이거든, 담글 때. 그러면 심고 나서 벌레도 오고 할 거니까 벌레 안 오는 방법은 요 방법이겠죠. 배추 심기 전에, 그죠? 배추 심기 전에 음악 코팅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벌레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호하는 최대한 빨리 연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뿌리 혹병이 안 온다. 그 연매시비를 상당히 세게 해서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여백을 안 낸다. 여백을 안 내주면 뿌리 혹병은 안 옵니다. 네. 예. 음악 코팅을 할 때 배추밭에 배추밭에 비닐 씻기 전에 하는 겁니다. 씌우기 전에 해야죠. 정식하기 전에. 두둑 성형을 하고. 아니요. 두둑 성형하고 비닐 깔아놓고 하면 된다. 아, 비닐까지는 피복을 네. 해도 된다. 네. 고추는 한 단계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 비닐 멀칭 전에 하는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땅속에서도 키 나오는 것도 일부 있어요. 봄 일찍이니까. 여름엔 땅속에서 다 키 나오는 거 없어요. 그거가 지금 안에 다 추워. 네, 봄에 만약에 유막 코팅 한다면 비닐 씌우기 전에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땅 밑에 있는 거 비닐 시험 잘 못하고 그거 죽는 데 많아. 나올 놈 별로 없어. 그러나 멀칭 후에 하는 것에 좋다. 요건 강원도 홍천에나 오늘 그 방금 왔다간 주감에 있는 우리 그 동가야 동일하다. 그 데이터 나온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정식 전에는 우리가 유막 코팅을 해서 벌레 싹 잡아놓고 해라. 그리고 정식하고 난 다음에 균은 먼저 와 있다. 무름병균, 뿌리 혹병균 다 와 있다. 그런데 이 균은 뭘 먹고 사느냐? 배추 지상부에 있는 잎에 있는 물방울, 여백 물방울 먹고 산다. 그러면 여기서 여백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 앞에 가서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정식에 살고 있다네. 그럼 고추가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천고병, 역병, 뿌리와 가까운 다음면에 썩어가 문드러진 거죠. 작아가지고 흰물이 나오면 하늘에서 내리는 병. 그 다음에 안 그대고 말아주면 역병, 뒤집어져서 병입니다. 고추나무 소리는 왜 뒤집어져? 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 균들은 별개예요. 균의 활성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균들은 온도, 습도, 플러스 균, 자체.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되어야 될 게 영양이거든요.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휴면 상태야. 지금은 휴면이야. 여기서 상태는 휴면. 그런데 이 균이 활성화되는 것은 여백이 떨어지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여기 모여서 죽었던 병이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그런데 감자에 역병약을 치는 사람은 무시다. 약을 안 쳐야 되는 우리는 약을 억지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늘도 약을 치고 있고 뭐 병도 말도 안 맞는 말 하고 있는 행위를. 이게 마늘이 여기 뿌리가 썩으면 꼼꼼한 냄새나는 고자리 알을까라고 그러거든요. 뿌리에 썩으면 냄새 때문에 마늘 자체가 당분이 높으니까 그 뿌리가 많으니까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추 뿌리가 성장해서 고자리파를 별 알아까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 곳에, 영양이 많은 곳에 알을까요? 왜 그러냐? 마늘 자체는 당분이 아주 높아요. 마늘이. 그럼 종부에서 당분이 높고, 그래서 고자리파를 까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추의 천고병, 역병은 비료부족이다. 비료부족에서 여백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백에서 생긴 게 전복성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수에서 사과에서 봄에 연면 시비해서 엽의 크기, 연면 시비해서 이제 우리 지상부에서는 엽의 크기가 나와요. 연면 시비에서 지상부에서는 크기. 그럼 잎의 크기는 가지 굵기를 해당해요. 가지가 굵다마는 영양 이동관이 확보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가 엽의 크기와 가지 굵기가 형성돼야만이 과의 그 세포가 어릴 때 유아기에 세포량이 있는. 그 이때 세포량을 늘려야 되는데 초기에 연면시를 이때 세포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때 늘리지 않으면 과 크기가 적어요. 기형으로 모습이 다르다. 그럼 그 위치와 모양을 보면 요 고추들이 보면 마디에 따닥따닥 다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한 마디가 빼먹었거든요. 요 가지가 있으면서 빼먹은 이유는 요 아래쪽에서 우리는 비료를 안 줘가지고 여기서 영양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늦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디에 지금 고추가 안 달린 걸 가져왔거든요. 그럼 고온에서 영양 부족으로 세우는 꽃이 피도 낙발했다. 고추는 많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고추는 여기에서 요거나 보면 요 마디에서는 꽃이 펴서 낙발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딴 집에 한 마리에 4개 딴 집입니다. 4개. 그렇죠. 4개 나옵니다. 지금 이것처럼 끝이 굵으면 그렇게 돼요. 비료량이 늘어나면 강해요. 비료량이 줄어들면 꽃이 낙과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에서 고추가 이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요 마디에서 안 열는 게 아니고 요게 이파리 조그만 한 개 붙어가지고 2개 달리고 그게 이거 붙은 건 똑같아요. 4개까지. 네. 여기에서 마디가 요만큼 나와가 이파리 조그만 거 고추 크기로 요 이파리도 없어. 조그만한 이파리도. 근데 고추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그 영양의 압력량과 요게 가까운 잎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 잎의 크기와 영향을 같이 받는 거예요. 요 잎의 크기로. 근데 지잎은 작아. 근데 요거하고 요거 같이 영향을 받아도 요거하고 요거 아니고 요 잎의 크기가 요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뀌게 합니다. 고추에 한해서. 그런데 고추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게 요 마디가 커지거든요. 위에 마디보다. 그 비료량이 지금 아래 잎은 두껍고 좋은데 이 잎은 그런데 이 고추가 우리가 상품이 되고 여기에 고추는 가늘어가 못 써요. 마디 때문에 마디 굵기 때문에 이 마디에서 영양이 올라가는데 영양이 작으면 밑에는 나무뿌리에 안 보내줘요.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가 없는 과수들은 달라요. 상품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과수는 얘들은 성장을 하면서 고추 따고 크거든요. 잎이 계속 열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봄에 잎의 연면실에서 잎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요걸 가지고 그냥 쓰거든요. 이 사과는 봄에 결정된 잎을 그냥 씁니다. 봄에 결정된 잎. 그러면 고추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는 연면실에서 잎의 크기가 결정되고 나면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럼 잎의 크기가 결정되면 이 잎의 크기는 가을까지 가느냐 못 가는 차이.
가느냐 못 가느냐. 얘는 가느냐 못 가느냐. 고추는 따고 나면 그 다음 걸 계속 쏘러 가는. 에너지가 세면 끝이 굵어져 버리고. 근데 사과는 감은 잎의 크기에서 두께로서 바꿀 수 있는 게 두께로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잎의 두께는 이 나무의 가지의 두 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까지와 위에까지 됩니다. 위에까지는 수분 증발량이 많고 아래까지는 위에까지 그늘에서 얘는 수분 증발량이 적어요. 수분 증발량이. 그 수분 증발량이 적다는 소리는 영양을 가져오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까지와 위까지는 잘 아셔야 되는데 고추는 아래까지에서 마리가 그 영양을 다 먹는다고 했죠. 근데 과일나무는 아래까지에서 햇볕을 적게 받는 건 수분을 적게 정산하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으면 적게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영양을 잎의 두께를 끝까지 그럼 끝까지 잎의 두께가 따라가겠죠. 잎의 두께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고추는 신초의 잎의 두께라는 말이 또 계속 들어가요. 고추는 신초를 보면 다 알 수가 있고 과일나무는 부엽의 잎의 두께를 계속 봐요. 전혀. 그 봄순의 잎의 두께를 계속 살펴가야 돼요. 그 봄순의 잎의 두께를 계속 살펴가야 되는 사과나무와 봄순의 잎은 안 살펴봐도 되는 고추가 있잖아요. 왜? 이 마디가 굵어서 아랫잎이 두꺼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랫잎을 보니까 두껍고에는 가늘어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비료가 많다졌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재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추가 달려있는 것을 고추를 딱 보면서 이파리도 크고 좋거든. 그럼 위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 봐주시오. 예? 꽃은 꽃은 많이 만났는데 예. 이파이 하나도 없어요. 20회 줬으면 차 먼지가 오면 왔네. 다른 놈은 괜찮고 요놈은 그렇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이파이가 별로 없어요. 망가졌어요. 아니 꽃도 많이 왔어요. 요게 비료 이식값이 많이 나쁜 거지. 못 봤어요. 네,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거지. 비료 많이 주면 밑에 고추가 밑에는 끝이 굵어집니다. 그래요? 예. 끝이 굵어지죠. 끝이 굵어지고 다 노랗게 오글붙은 거는 비료가 받아야 돼서 그래요. 그래 물을 안 줘도 안 됩니다. 이식이 너무 높은다. 위에 맹물을 계속 뿌리면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비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잘 안 풀립니다. 너무 과다된 건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은 잎의 두께 가야만 요 과실이 사과가 많이만 수확할 때 한 번에 수확하는 이 사과가 아주 품질이 좋아지는데 결국엔 잎의 두께를 유지하라 말은 이 두께가 떨어지는 순간에 고온장애가 발생해요. 이게 잎 두께가 어느 순간에가 짧아졌다. 그러면 이 시기에 고온장애가 일어납니다. 고온장애가 발생하면 감은 고온장애가 일어나면 감은 어떻게 되냐면 과피가 굳어버려요. 단감은 꽃받침이 떨려요. 그리고 고온장애가 일어나면 대봉씨는 감 속에 대봉씨는 이 안에 힘이 되게 그리고 갈색 점들이 생겨요. 안에 공시 만들어 먹을 때 그거는 열받아서 안에 세포가 굳은 겁니다. 그 부유단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점도식이
안에 과유 계십니다. 그 탄닌이 응고됐다. 이것도 탄닌, 내봉식도 탄닌이 응고된 그 큰 덩어리 이런 것도 나와요. 검은 덩어리가. 그리고 내봉식은 이렇게 되면 낙과를 많이 합니다. 단감은 낙과를 그래서 꼭지가 굵어서 잘하네. 이거 두꺼우니까. 내봉식은 꼭지 가늘해. 그래서 내봉식은 비료가 부족하면 낙과를 잘합니다. 주 원인이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내봉식 낙과인데. 그래서 잎이 얇아진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얇아진 것까지는 리치를 했는데 이 실값이 오다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장애고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재배하던 포도가 얇아지고 이 실값 떨어지면 흰가루 되고 그리고 제품공판이 여백을 매지니까 여백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균이 무수하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백이 맺었을 때 거기서 균이 활성화된다. 세포가 표면 상태의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식물을 가야 한다. 그래서 잎 두께가 얇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식물 중에 봄에는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시각 봄에 이 시는 2.5 정도. 그럼 여기도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되긴 하나. 그런데 고추는 봄 요거보다 조금 더 늦게 심거든요. 4월 중순에 심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또 더 다르고 그리고 온도 값이 어느 정도 따뜻해질 때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제외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니까 비로 더 많이 땡기고 있어요. 먹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지 심으면 정산량이 적기 때문에 땡기는 양이 조금 적다.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는 우리가 이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 아래 돼 있다면 여기에 달리는 과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파리가 여기 있는 가실과 여기 있는 과실은 잎이 활동량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는 과실이 소화되는 경우는 작은 과일 작다. 여기 위에 있는 과실은 요건 대과. 그럼 요 위에 달려있는 과실도 역시 이것도 대과. 그런데 방금을 보면 아래 것이 더 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면십에서 영양을 맞는 자리에서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죠. 여기에서 영양이 잎에 영양이 뿌리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면 목줄부가 두꺼워지니까 돌려받는 양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서 다시 돌려받는 여기까지 공급 다시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리주지 않으면 안 내리죠. 내리주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 식물의 기본 원칙입니다. 뿌리로 내리줘야만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면 시비를 하고 있는 목적이 아래 과일이나 위에 과일이나 또 동일해지고 도장기를 발생하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연면 시비하면 도장기가 안 나는데 연면 시비하면 도장기가 많이 발생해요. 원인은 비료 부족에 의해서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 잎들은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서 영양이 내려가서 울컥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올 때 여기 뚫고 올라가기 이렇게 가지가 여기 뚫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가지가 도량기가 안 나야 정상이다. 도량기요. 이 도량기가 나는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울컥 자랄 때 도량기가 많이 납니다. 안 맞던가요? 그렇죠. 올해 비료 많이 내니까 도량기 집행하죠. 좋긴 하다가 지금도 날씨 또 엄청 좋아졌어요. 많이 나요. 아, 예. 그럼 지금 난다는 거는 사과가 안 큽니까? 사과는 맹건 같이 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시값을 맞추고 했다면 도장기 좀 나는 건 괜찮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료가 많이 있을 때 안 줘도 되거든요. 그 땅에 그 비료가 이 정도면 축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료를 줘도 밑에 70cm가 길어도 없는 게 있고, 비료를 주면 비료가 늘어나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료량이. 그래서 농장마다 다릅니다. 비료량이 줄어드는 농장이 있고, 비료 주면 축축이 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지표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래까지들은 우리가 옆면십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옆면십이 이 영양 에너지를 보충받아서 내리주는 거예요. 그 내리주면 다시 돌려받고, 그러면 이 가지에 있는 과실도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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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원래 자두가 이제 이만큼 고부져서 예. 척비 갔다고 하면 자두가 다 터져버려요. 예, 맞습니다. 가리 가다죠. 아닙니다. 봄 냉해입니다. 그렇죠. 자두는 봄에 터졌다 말았다, 여름에 터졌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그 털이 없어가지고 그 썰이 피해를 잘 받아요. 그럼 살구도 좀 잘 받고, 살구도 털이 자르고, 복숭아 좀 낳고, 복숭아 뺀질이 또 더 심하고, 얘들이 어릴 때 꽃 피고 난 다음에 조그만할 때, 요때 털이 없으니까 여기 냉해를 잘 받아요. 그 냉해를 잘 받아 이 과실이 크고 나면 요게 씨앗과 과육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건 여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 보면 대추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대추. 나갔습니까? 예. 대추가 여기 떨어지면, 예. 대추가 여기 떨어지면, 대추 가을 익히 놓으면 썩어. 털번 거 있죠. 대추 털번 거 아십니까? 가을에 그 사과대 주먹에 털번. 왜 그러냐? 여기가 떨어져 버릴 때 똑떨이 크다가 보니까. 그 과피 고온현상이. 비료가 부족하면 이 두께가 얇으면 그 과일이 열상을 입어서 여기 떨어지죠. 근데 또 자두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 씨앗하고 떨어져 버려요. 과일이. 예. 자두가 여기도 떨어지긴 하고 여기 떨어지긴 하고. 그럼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 가위가 시커멓게 시들어버리죠. 그렇게 갑자기 시들어버려. 지금 달려있어도 영양을 별로 못 먹는 데다가 여기 중심으로 연결돼 여기 가위가 영양이 아니 씨앗 방향으로 씨앗 때문에 여기 영양이 움직여 여기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 떨어질 부분은 잘 모르고 힘없고, 그다음 시방하고 과육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썰이가 맞을 때 한쪽 꼴등이 맞으면 여기 맞으면 이쪽은 안 크고 이쪽이 이거는 떨어져요. 과육이. 올해 그런 자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맛이 없어요. 이게 요쪽하고 이쪽 맛이 달라. 여기 안 떨어지고 땡겨진 거는 요쪽이 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을 경우도 있고, 그 신맛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연들은 봄 냉해를 막아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고추는 비료를 이게 비오는 양에 따라 울컥울컥 먹습니다. 역시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를 울컥울컥 먹어요. 그건 비오는 양에 따라서 유실되는 것도 많아지긴 하고 잎의 두께에서 그냥 내려가는 것도 비례하네. 그럼 이 고추는 이 시값이 1.2 요때는 비료를 요소를 식혀줘야 된다. 주비를 돌고래. 그런데 이 시가 1.5일 때는 요소를 이때는 요소를
백평당 5kg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항시 이식값이 1.5에서 1.8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식값이. 그 이시가 낮아지면 병을 할 거니까. 그래서 고추는 계속 유지해 오면 됩니다. 그런데 과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시값이고요.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잘못되겠죠. 맹행 오늘 단가는 올해 비료 몇 번 줬습니까? 수량 몇 킬로예요? 지금 5톤 넣는데 수장 10kg나 넣는 게 좋습니다. 10kg에 이상이 있던가요? 어제 올라가보니 아래에서 감독을 대충 내려가지고 비가 오니까 엄청 커졌어요. 그렇죠. 비가 오기 전에 오늘 야채를 맡겼는데 지금 SC가 땡겨나가네요. 비가 오니까 이제 이동 못하고 있던 게 강의할 때 그때 비료를 먹기는 많이 먹고 있는데 가물어 가지고 수분이 없으니까 못 먹고 있다가 지금 비가 와서 이제 먹고 확 회전하겠죠. 이틀 만에 감이 쑥 달려있거든요. 크기가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크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안 크고 있는 거는 지상부 지하부가 교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교류를. 교류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비료량이 돼서 그런 경우 때문에. 가물다고 물어주면 사과 크는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과 나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절대 안 먹어요. 가물 때 물을 주면 물을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먹어요. 왜 그러냐? 뿌리에서는 빨아들이가 다 뱉어버려요. 근데 이파리에 여기 들어있는 설탕 양만큼만 먹고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맹경이들이 단감에 한 보름 이상 비 안 왔죠. 근데 보름 동안 비 안 와도 물을 안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료만 줘갖고. 이미 그 물 주는 시설이 다 파괴돼 붙는데, 그럼 다른 애 같으면 지금쯤 보름 정도 감으로 불면 여름에 이 공기에 감으로 불면 시들었죠. 감이 쫄쫄했죠. 쫄쫄했죠. 그런데 왜 그러냐? 질소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밤에 있는 이슬을 잡아먹은 거예요. 여기는 이슬이 있는 걸 갖다가 땡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설탕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께가 얇으면 먹는 순간 또 회가리 지금 다 뱉어 먹은 것도 뱉어 먹었던 것도. 근데 이슬이 결론에서는 물을 먹고 몸을 부풀리가 지탱을 하는데 질소물이 없으면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먹은 거도 뱉어버려요. 잔디 보시는 거예요. 잔디가 낮에 가면 빼삭거나 말라있죠. 아침에 되면 뭐인 셰파에서 물방울 하나 들고 개내고 있어. 그걸 다 먹어도 지금 선차는 놈이 뱉어내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색깔이 예. 낮에는 배가 꼬이가 말라 죽는 놈이 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가면 그 말라 죽던 물이 없어 말라 죽던 놈이 물방울 매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뱉어버려요. 이 원리라 시에요. 그건 나랑용에다가 연명실에 설탕을 쓰고 골드칼을 쓰면 여백이 안 되면서 문고병이 잡혀와요. 여백의 주 원인은 문고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백이 초원이 가가지고 문고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백이 조금 내리면 문고병이 조금 생기다 말고 여백이 물방울 더 많이 내리면 문고병이 더 많이 해갖고 나갈 때가 하나도 없죠. 줄거리 싹다 말라보고 지마서 일단 촉잡아버리거든요. 껍질이 다 말라주고 다 말라주고 지 떼고만 수 있다니까. 떼구면 왜? 물에 사는 작물이기 때문에 떼구면 반질반질해가지고 문고병이 못 먹어야 돼. 껍데기 이파리들은 잘 먹어요. 그 문고병이 주 원인이 여백이라는 거예요. 변온에. 그래서 연면실에 골드 카라에 설탕을 넣으면 변온에 문고병을 착해합니다. 그 태풍이 안 잡히겠죠? 주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가물다가 물 주면 뭐가 와요? 제프콘만해도 병이 많이 아파요. 비료를 주고 물 주는 건 이상이 없는데 비료를 주지 않는 건 물 주는 거는 여백이 나와서 병을 발생한다.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잎의 두께 요거는 계속 계획하면 되겠죠. 이파리 두께. 이파리 두께, 잎 두께만 재링하면 사과는 저절로 잘 되겠지. 그런데 잎 두께의 옆면 시비의 순환이다. 예, 우리 사과 회장이 이제 얼추 이해가 이제 다 풀렸습니까? 도장기가 발생했던 건 지금 이제 여기서 도장기가 발생했다네. 잎 두께가 일단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에 도장기가 발생했다. 왜 발생했겠어?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순환의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안 맞아요. 사과 먹고 하는 시간이. 우중하게 맞았으면 사과가 다 먹고 사과만 컸을 텐데 갑자기 비가 오면 전체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오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순환이 내리시기 구멍이. 사과가 달려있어도 사과 다 못 먹어요. 넘쳐버리겠죠. 또 내일 또 비 오더니까. 많이 내려가서 많이 가져왔는데 없으니까 이게 뚫고 나온 거예요. 여기 뚫고 쫙 그래서 뚫고 올라왔더나 말았기나 요놈을 올라온 걸 잘라주시면 영양이 길이 안 바뀝니다. 그럼 이 조직은 빨리 올라왔던 요 위에서 손을 가지는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영양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굉장히 도장기 2차지는 여기서 좀 잘라주시면 2차 도장인 것들은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압력이 약해서 쑥쑥 들어갑니다. 쑥쑥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주셔야만이 그렇게 영양이도 안 하고 또 온도가 떨어지면 영양 생산량이 적습니다. 영양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흡수량이 적겠잖아.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과도 고추도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사과나 단감이나 뭐 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동일한데 이 식값이 우리가 이 식값이 1.2 되면 1.5 되면 비료준량이 요소가 2 이하에는 10kg 여기서는 5kg. 그럼 키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흙볼의 비료 준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비료가 유지되어야만 작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이제 중반까지 왔는데 거의 농사가 이제 이 도까지가 반까지 왔죠. 그럼 여기다가 스톱싱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간에 예. 사과 이씨 주는 거랑 지금 저는 브루베리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베리는 백 재배를 하다 보니 그 일시량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백 자체는 여기에서 측정을 해도 접촉면이 잘 안 맞아요. 예, 접촉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 접촉면이 우리 측정기 얘기합니다. 이 접촉면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니까 또 접촉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말씀드리려고 예. 이 백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요거 파야 이렇게 예. 그 여기 돼지 그 상토를 파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예, 복잡하니까. 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깊이의 상토를 파내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그 샘플링을 이렇게 여기 그 10cm, 15cm, 15cm, 요건 한 25cm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뿌리 근간에 있는 내가 뿌리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에 비료량을 아래는 그 아래가 줄어들거든. 위에서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씨를 측정해가지고 근데 상토 자체가 예, 그 밀착도가 낮으니까 좀 발끈 잡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측정해가지고 맞춰라. 사과 이씨 주는 거랑 같은 수치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브루베리는 제가 그 단풍 드리기를 하고 싶은데
12월 초순부터 가온을 하기 때문에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풍 들이기 할 시기가 너무 좀 하는 춤만 해도 됩니다. 예. 단풍이 완전히 안 들어도 단풍이 드는 춤만 해도 됩니다. 단풍이 드는 춤만, 단풍이 들어가는 춤만 해도 됩니다. 따라가서 꽃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블루베리 부를 때는 단풍이 드는 춤만 해도 된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안 그래서 떨어지도. 예. 잎이 그리고 경기도 쪽에 7,000평 노기하는 사람이 블루베리 7,000평 노기하니까 블루베리 7,000평이 생각지도 안 해. 워낙 많은 게 제가 이제 블루베리 저거 식구들이 아무 거의 몇 개 안 먹어. 생각지 안 합니다. 사과 농장에 사과 매일 안 따먹죠? 많이 떴습니까? 어디입니까? 사과 좋습니까? 좋습니다. 많이 떠서요? 조금요? 근데 부산은 너무나 많아서 별로 안 떠서요. 제가 전체 한 곳에 심으면 쫓는 양이 많은데 집집마다 전부 사가니까 이제 사과는 적당히 먹어서 다른 먹어야 되니까 내 한 집만 심어서 할 때는 조립회가 많은데 여러 집이 있으면 조립회가 별로 안 됩니다. 저 집에서 먹으니까 우리 집에서 사과 안 먹어. 다른 거 먹어야 돼. 제가 여러 가지를 먹기 사과만 먹고 안 타네. 그래서 그런데 이 블루베리가 이 집에는 블루베리 따먹고 잘해보라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2번인가 3번인가 좁혔어요. 주고 나니까 블루베리가 갑자기 빨갛게 되어 그래 나무가.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질소분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더운 여름에 블루베리는 다 따먹었지만 얘 나무는 빨갛게 완전히 콩나무가 됩니다. 단풍을 넣으려고 하면 질소분을 빼면 되는데 질소분을 이어가지고 질소분을 다음에 채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단풍을 들이부으면 단풍이 다 죽고 내려오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영향이 없으면 단풍이 죽고 겨울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자꾸 없어지고 녹아가지고 없어져요. 단풍이 들면 그리고 꿀이 눈만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눈도 있고 단풍이 있어야 돼. 이제 단풍을 100% 들이지 말아요. 들이면 그 손해라는 게. 단풍이 또 활동하고 있는 단풍을 그냥 쓰면 되니까. 불만 때문에 꽃은 피니까. 그죠? 그래서 단풍을 100% 들이려고 하지 마라. 단풍 들이는 신용아야. 신용. 좀 하는 거리를 작게 한번 살포를 한번 해주면 아니 많이 해도 괜찮아. 한번 해도 뭐 이런 단풍 들이 다 빠지지 않으니까. 그 뭐 5kg 찐다고 해서 이게 펴다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이 시간 맞춰가고 계절의 온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알고 꽃눈이 더 커지고 변하고 있다. 그럴 때 지금부터 수확 다 끝난 거니까 가리를 1kg, 2kg 늘려가라. 늘려가서 약간 암으로 살을 더 찌워라.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단풍들이 들어가라. 그 복숭아도 지금 단풍이 들어가야 되고 복숭아 10월달 되면 단풍 떨어져 버려요. 수확 다 끝난 나무들 단풍들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복숭아는. 그리고 비료량이 적으면 죽어요. 블루베리가 신초를 또 치우고 이렇게 쭉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파리 여기서 물방울 차면 잘못 죽게 하거든요. 가지가. 수지병은 죽는 거 있죠. 네. 그게 비료 부족에서 여백을 맺어서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트를 뽑아 씌워준다. 작업이 기다려. 그 이시량을 꾸준하게 끝까지 준다. 그래서 그게 쿨로 물을 뿌려버리면 이시값이 1.8 정도 가 있어야 되고 물을 안 뿌릴 때는 1.5만 원 이상이다. 1.5 때문에 비로 더 올리는 이시값. 그래서 쿨러가 이게 물을 뿌릴 때는 위에 세수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영양 이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릴 때는 간 전제 조건이 먼저 옆면 시대를 이끌 살을 끼워놔라. 네, 예제죠.
그러면 살이 빠지면 괜찮다. 이 시기에는 이제 꽃눈 발화를 할 시기라서 이 시기를 좀 낮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어떻습니까? 아 지금 꽃눈 가리량을 늘려버리면 돼요. 예. 가리를 늘려버리면 웃자람이 없어져버립니다. 생식기는 그게 되죠. 연면시비의 가리를 1kg, 2kg, 3kg까지 올려버리면 되죠. 5kg까지 하라는 5kg는 가을이 추울 때 하는 소리고 지금 한 3kg 때 써도 됩니다. 오늘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생식기는 그게 시기야. 그 말이네. 그래서 여기에도 블루베리 다 따먹고 노지 7,000평에 갑자기 블루베리가 갑자기 노래버린 거예요. 잎이 파개지면서 토양에 있는 침소분이 없어지니까 잎이 파개지면서 뿌리가 노래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조금 하는 걸 중지시키세요. 가을에 잘라가지고 새 침소를 띄우면 내년에 열매 달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를 열어주죠. 하지 마라. 잔뿌리가 죽었을 뿐이지 성체는 그대로 있다. 덩치는. 그래서 덩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뿌리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시켜야지. 한 700평 정도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잘 나오지 못해. 뿌리 양은 그대로 있는데 잔뿌리가 잎이 노화되어버리니까 뿌리가 발달을 못하거든요. 가지치기 해버리니까. 가지치기 하니까 남아있는 게 3분의 2나 잘라버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뿌리가 못 뻗어요. 그래서 장애가 이런 나무들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잘못돼서 공장에 일으켰으면 미생물을 줬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마라. 그 봄순으로 열매를 내는 거는 여름에 세 가지를 올려서 꽃눈을 크게 키워서 꽃피울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고. 이 시기에 그린 칼라를 교차 살포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카라를 하는 게 칼라만 이 시기에 나한테 칼라만 앞으로. 예. 7월 15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쪽 쪽에 저 추비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죠. 예. 지금 저기 이 씨가 1.2일 때, 1.5일 때 10kg, 5kg 이렇게 추비 사항을 지금 거론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스프링클러, 고추밭에 스프링클러 맹물 시비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계시잖아요. 예. 스프링클러 설치를 예.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그래서 보니까 500리터에 보통은 그 요소를 3% 수용액으로 해서 연면 살포하면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3%는 500에 355, 15kg. 15kg. 저희가 요소 같은 경우 보통 연면 시비할 때 3% 수용액으로 해서 연면 살포하면 1%가 되면 5kg. 5kg가 되죠. 네, 500리터에 5kg. 5kg도 잘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공 1%도 안 돼요. 1%도 안 안 된다. 돼. 0.5%는. 0.5%는 되겠네요. 0.5%. 예, 0.5%는 물 500리터에 0.5%는 2.5kg잖아요. 예. 그 지금 왜 질문을 1,100이냐? 요거는 우리가 요 정도 양이면 괜찮다. 예, 그리고 요 정도 양이면 괜찮으면 쿨을 돌리도 괜찮아요. 왜 그 질문을 사실 드렸냐면 어차피 스프링클러가 들어있으면 핫불이나 이런데 굳이 그 알비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강의 주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여 큰 틀에서 소수 농가까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강원도 제주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밀감 따로 하고 감자 따로 하고 나중에 복잡했는데 그거는 하나를 한국은 뭐 사계들이 시각 12였잖아요. 사계들 딱 축에다 12였거든요. 대한민국 농업을 하나로 묶어버리죠.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사계절 이식값으로 하나에 딱 함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종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고 써버리겠죠. 그래서 주 강의 내용이
대한민국 상해입니다. 전체가 상대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는 1대1 바로 멘토 바로 들어가는 할 때는 거지 전체는 큰 틀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가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주는 방법에 따라서 식물이 죽고 살고 바뀌거든요. 죽지 않게 최대치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게 제일 잘하고. 그래서 2% 주는 것도 좋지만 2% 쿨러가 돌리는 순간에 잎에 있는 양이 내려가버립니다. 내려갔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하엽이 문제가 되고 가지에 나무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에 풀을 돌려가지고 비료를 주고 한다. 그러면 아래까지 아래까지 맹물심도 아래까지 위에 거 많이 먹고 밑에는 직접하지 않지. 그럼 몇몇씩 해가지고 아래도 같이 비료 양을 공급되어야만이 균이래. 그래서 고추에다가 쿨러를 돌리거나 어떤 목적을 두면 작은 놈들이 못 자라는 단점이 나와요. 왜 이랬나요? 그래서 쿨러를 하면 상대적으로 내 땅에 돌아오지만은 비싼 자재를 썼을 때는 많이 조금 손실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 밭에 사용하는 문어 4개 오겠죠. 내 밭을 떨리겠죠. 쿨러 돌렸을 때. 그래서 나무에 직접 일정한 부분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는데 인건비보다는 싸다. 쿨러 돌리는 게 앞으로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자재비보다. 그래서 자재비를 아껴서 농사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확이 마지막에는 설이 온다. 설이 오기 45일 전에 설이 오기 전 여기 40일에서 45일 전 또 설이 오기 전에 이 시기에 우리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건지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칼라 1.5 내지 2리터의 설탕 3kg의 염화가리를 3에서 많게는 10kg까지 써야 된다. 온도에 따라서 늘리가 안 돼. 그래서 달려있는 고추를 익히면서 여기서 부족할 때는 착색제 에세폰 그럼 영양이 들어있고 비료량이 있기 때문에 착색제 에세폰을 써도 맛이 동일하게 20리터에는 20은 안 하고 그러면 20리터에는 60에서 80 칼라 80cc 설탕 120g 가리 120에서 400g까지 늘려도 된다. 온도에 따라서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끈물고추가 익어야 이거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45일 전부터 하잖아요. 끈물고추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가 단감이 후반기에 커가야 되는데 중간에 크다가 안 크는 주 원인들은 잎 두께가 얇았는데 우리가 맞춰놨던 이식값보다 비가 말해서 잎이 얇아지도 이렇게 안 큽니다.
그럼 회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약을 있을 때 많은 시간 연맥을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그 기간이 떨어져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안 먹으면 그때 창의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백을 맺겠죠. 사과도 이 시값이 좀 낮은 데다가 비가 오고 이 두께가 3일에서 5일 일주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에 의해서 여백이 맺을 수 있다. 이 시간 1.5를 맞추어놔도 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맺으니까. 그러나 그 약을 치려고 치료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백이 2시가 1.5에서 여백이 생기면 무조건 몸을 어떤지 모르고 식은 나야 돼. 영양제 식품 그 식료품. 네, 그렇죠. 그걸 헬스 식료품은 동일이 됩니다. 식료품이면 동일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갔을 때 사과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홍로나 조생용은 그래서 우리가 만생 종들은 수학 40일에서 50일 전에 마지막 들어 비료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있는 게 아닙니다. 비료가 있다고 해서 단감이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값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중간에 계속은 있다 해서 다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비료가 툭 늘릴 때 문제가 되긴 하고 비료를 주다가 비료 끊어버리면 멍청하게 시간 까먹고 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과가 우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우옇게. 그래야만이 정말 큰 예쁜 사과가 된다. 그래서 더위를 타버리면 분이 없어집니다. 분이 없어지면 단대병이 더 빨리 들어온다. 단대병은 상부에가 있거든요. 사과에 단대병이 어디 있느냐면 그럼 사과에 상부에 단대병이 안 돼요. 단대병은 영양 공급원이 아니고 동작의 균입니다. 동작을 하다. 단대병은 동작균이다. 그럼 자기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작균들을 잡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균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약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은 무관합니다. 한 개만 뚫고 들어가면 상관을 못 쓰니까.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 단대병이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들이 과피를 뚫으면 과피를 지나서 과육에 뿌리 내리면 못 잡아요. 과피를 뚫고 과육에 들어가면 못 잡는 거예요. 과피를 뚫고. 근데 난감은 과피가 뚫고 가지고 못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태초는 뚫고 들어가요. 얇아서. 난감은 사과보다는 껍질이 한 몇 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잘 못 뚫어요. 유단감. 그런데 태추단감은 껍질이 좀 얇으면 그게 좀 잘 뚫어요. 단제는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감은 태추가 위에가 얇아요. 밑에 좀 두꺼워요. 그 단제는 잘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과피 두께에 비해서 단제는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온 뒤에 우리가 또 보기로 보면 보여요. 또 보기로 보면 여기 까만 게 빠끔빠끔한 안에 게 보이는데 단대병이 들어가면 온폭 펴 있어요. 치우게 되면 다시 딱정이가 올라가요. 딱정이가 되면서. 그래서 사과 단제는 비 온 뒤에 약을 치어야 된다. 비 온 뒤에 얼마나 빨리 치냐는 거지 비 오기 전에 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개가 오가 뚫고 들어가나 1000개가 와서 뚫고 들어가나 못 쓰는 건 동일하니까. 사과 단제가 한 개 들어가서 못 쓰는 거나 1000개가 들어가서 균이 들어가서 못 쓰는 그게 똑같습니다. 못 쓰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단절되는 겁니다. 이제 질문, 예. 예. 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옥면식이라는 시점하고 예. 그러고 편집이하고 더복숭하고 설탕을 쓰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시점하고 보고만. 아, 복숭아에 복숭아하고 이제 설탕을 못 쓰는 안 쓰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과가 우리가 샤인 설탕은 샤인에는 녹두알 그게 그때부터는 설탕을 사용 금지. 그러면 봉지 사고 나서는 괜찮다. 그리고 복숭아는 들복숭아 들복숭아는 구슬 크기 그 다음에 구슬 크기에 대해 사용하지 마라. 그 대신 500g은 괜찮다. 500g 정도는 그리고 500g 정도 괜찮으면 그 청도는 그 탁구공 크기 탁구공 크기부터는 500g. 그럼 그 전에는 설탕을 3kg까지 써도 괜찮다는 얘기고 사과는 사과, 당감 이런 것들은 7월 15일까지 이때는 3kg까지 쓰고 이 이후에는 500g. 키위도 좀 크면 털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탁공 크기 때문에 보통 500g 되는. 그럼 고추는 계속 써도 괜찮겠죠. 쪽파, 대파 다 괜찮잖아요. 배추. 예. 배추는 양이 많이 넣으면 많이 쓰거든요. 무조건 배추는 이식값이 높으면 꿀통이 되지만 설탕이 높으면 꿀통이 안 돼요. 예. 예. 설탕 한 500g까지. 예. 근데 한 200까지만 넘어가면 시원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 120g. 예. 그럼 더 세게 물을 주는 해수제. 물을 해수제. 감 그거 빠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단감 낙과에. 혈감도 그렇고 대봉법. 그 비료를 뭐 줘버리니까 봄에 줘버리니까 다 빠져삐고 그렇죠. 이 시간 아니면 다 떨어져. 이 시가 낮았어. 이 시가 낮았어. 그렇죠. 이 시가 낮으면 울컥울컥 깨면서 떨어지는 게 시 없는 것부터 낙과가 많이 돼요. 이게 낙과가 고온 때문에 많이 됩니다. 낙과가 과일이 낙과되는 게 고온에 낙과되는데 이 두께가 얇아서 고온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결국 질소 부족이 많습니다. 잎이 두꺼우면 낙과를 지켜야 돼요. 대부분 많이 떨어질 때는 9월 초까지 떨어집니다. 9월 초까지. 초반에 감꽃 피고도 뭐 결실 잘 안 될 때. 그거는 씨가 없어서 수정이 안 돼. 씨가 없는 것들이 낙과. 난이 결실력이라는 거는 씨가 없어도 달아붙어 있는 거. 단감, 우유 같은 경우는 씨가 없어도 다 달아붙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온도 값이 올라가면 낙과된 거고 씨가 없는 게 떨어져요. 그 대신 잎이 두꺼우면 잘 안 떨어져요. 달고 계속 키워요. 그럼 모든 과일하고는 봄내 시기를 똑같이 해도 아, 그 시기에 따라 봄 오는 그 날짜에 그 지역에 맞춰가면 돼요. 봄은 똑같이 오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모두 그린을 예,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그래서 사과에 여기서 목면 시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옆면 시비, 목면 시비가 나와 있는데 눈의 크기, 목면 시비. 목면 시비는 여기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그럼 요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창의가 없다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살포하면 냉해를 좀 막아지는데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다리가 달라붙어. 벌이 꽃 피고 있을 때는 설탕을 3kg 낮춰야 돼. 그 모든 과실들은 거의 대다수가 꽃이 피어 있을 때 7, 80을 피었을 때 연면식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잎이 두꺼워 가지고 여백을 안 내죠. 그럼 제트곰팡이 합니다. 제트곰팡이가 주 많이 오는 것들이 봄에 우리가 줬던 비료도 못 먹고 체내 재장량도 없고 이런 현상에서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화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안 쓰던가요? 화진 쓰죠? 화진이 아닙니다. 실제 그 잿빛 곰팡이 꽃에 다 폈는데 포도가 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지 가지고 꽃이 폈는데 요것들이 보면 하나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 나가서 동글동글 맺어 있어요. 보다리.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것들이 줄기가 녹아버리고 있어요. 녹아버리는데 요 안에 새파랗게 살있거든요. 이거 보셨을 텐데. 맞죠? 그럼 여기 왜 녹았느냐? 붉은 것만 남아있고 이 원줄기만 딱 남아있고 보다가 요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알맹이가 새파랗게 살있어요. 알맹이는 코팅이 돼 있으니까 잿빛곰팡이가 여백이 안 맺어서 안 먹고 요 총이 보도 알맹이 자르죠. 그 여기 작은 총이 보도 원총이 줄기 요거와 요 가지 작은 것들에 여기 약간 터실터실해요. 그럼 여기 여백이 묻은 거죠. 여백이 묻어서 여기 묻는데 요걸 먹는 놈이 잿빛곰팡이예요. 그 잿빛곰팡이는 먼저 와 있었는데 우리는 영양을 공급해 거예요. 여백으로. 영양이 공급되니까 여기에 균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요놈이 순간적으로 요거를 먹고 보도송이 줄기는 반질반질해가지고 물이 안 묻으니까 뱉어버려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만 새파랗게 동글동글하게 있어 보이실 거예요. 그거 확인이 아닙니다. 잿빛곰팡이 여백에 의해서 요거는 균이 활성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꽃 필 때 맨으로 시비하면 여백이 씻겨버리기 때문에 아침마다 잿빛곰팡이가 안 온다. 잿빛곰팡이는 여백에 영양이 공급이 돼서 활성화됐다. 그는 이름을 이제 병에 걸릴까가 아니고 여백이 영양을 공급을 해서 잠자고 있는 세포의 균의 포자를 활성화시켰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균에 의해서 많은 수많은 병들이 생기는데 이 이론을 이제 익혀서 하면 우리는 농약을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냐.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여백이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균이 사라져야 될 균이 우태병, 무릎병, 마늘, 친구가 잘 들어요. 흑색균형병. 흑색균형병, 마늘에 흑색균형병이 잡을 수가 없어요. 감기네 감기. 그렇죠. 만병은 뿌리. 맞습니다. 그런데 흑색균형병 마늘에 약을 치러 못 잡아요. 그런데 흑색균형병이 있을 때 마늘한테 물을 내주면 영양이 타고니를 하고 물에 희석되고 안 써져. 그렇거나 비록 이 시간 올려서 없었대요.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균 자체가 양파 같은 경우는 균이 안 생기거든요. 양파는 왜 균이 안 생기냐면 요놈이 크고 이파리가 둥글거든요. 가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게 햇볕을 받으면 요 위에가 가스가 여기 돼요. 여기 햇볕이 돼요. 그럼 여기 햇볕의 긴 원인은 뿌리에 비료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녹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녹식일 때는 요 뿌리에 비료량만 맞으면 요 진녹식을 돼 있으면 얘가 직사광선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여기에 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가지고 세포가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던 영양물질이 있겠죠. 영양물질. 이 영양물질을 먹는 균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뚫려버렸잖아요. 자기 세포가. 그럼 여백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라 죽고 나면 여백이 분출이 된다고. 말라 죽고서. 그럼 영양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여기 균이 더 활성화돼요. 그런다고 양파밭에 제필 곰팡이 약을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녹균병 약을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있죠. 양파 녹균병. 양파 녹균병은 약을 안 취해도 된다. 양파 녹균병을 약을 친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거 치료 안 됩니다. 양파의 녹균병 치료에는 요소. 요소. 양파의 녹균병이 걸리게 만든 놈이 요소를 적게 줘서 이 두께가 얇아서 직사광선에서 세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여백 물방울이 맺혀서 영양을 공급했는데 우리가 양파밭에 우리가 뭘 쳤어요? 전착제. 전착제를 써서 분을 벗겨버리는 분을 벗겨버리고 나면 여기서 여백이 다 내려서 여기 모이겠죠. 안 그러면 쪽타운이라고 할 텐데 여백이 여기 모이면 분 없는 자리에서 물방울 여기서 맺히면 누가 보세요? 제필 곰팡이에 붙어서 우표병 균이다. 예. 1778 1778 결과적으로 사전제와 무엇이든 실패는 사용 안 하는 게 때로는 제초제를 쓰는 거나 할 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 실패는 전상제를 네. 마찬가지로 사전제에 있는 실패는 전상제를 몇 번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을 벗겨버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고추하고 사과를 동시에 해놨으니까 요 내용이 왜 이렇게 강의했냐면 여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금까지 전자의 강의 내용이 부족한 건 다시 더 하겠지만은 멀리 오시고 바쁜 분들은 요 내용을 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수시켰습니다. 유튜브 올려주셨겠죠? 그렇죠. 오늘 오후는 긴 요한은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몽창시켜놨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요것만 자꾸 숙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쟁이 여기에서 고추를 붙여도 맞고 사과를 붙여도 되고 배추를 붙여도 다 얘기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봐주시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유튜브 싹 올려주세요. 네, 공부 좀 하려니다. 사진 찍어가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나올 때 화면 사진을 탁탁 찍으면 또 확대가 보입니다. 유튜브 보다가 제가 칠판에 글을 써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거기 없는 거 지워본 거죠. 그 사진을 찍으면 돼. 그 있을 때 사진을 탁탁 찍어. 가산에 왜안 나오는 지금 이게 다 나옵니다. 요즘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면 강의를 하잖아. 예. 우리 보다가 예. 예비스 그렇다 찍으니까 일찍이 안 보이더라. 아니 그래 찍으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금 손가 스캔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 스캔하면 깨끗해지. 예, 스캔하더니 사진을 찍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촬영할 때는 요 앞에 불을 꺼야 되거든요. 앞에 불을 꺼야 여기 반사가 되는데 여기 지금 불빛이 나요. 그 목면 시위할 때 그 예. 충격을 섞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황금알 연구를 하면 그 요거 영양제를 섞으면 pH가 떨어집니다. pH가. 그래서 양효과가 좋아집니다. pH가. 우리가 식물하고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동물하고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pH가 알칼리에 돼 있어요. 7.34에서 7.45거든요. 그럼 우리 농사지는 7.0대 넘으면 스테리해야 되죠. 다르죠. 우리가 작물 재배한 데는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 다르고만 pH가 7.0대 넘어가면 그 알칼리라고 산성을 낮추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pH는 7.34에서 7.45예요. 소변의 염도도 1.3이 넘어가야 돼요. 그럼 토양의 이식값이 우리가 뭐예요? 1.5대는 기본이 돼야 되죠. 1.5대는.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염도만을 봤을 때 우리도 기본이 1.5 정도를 잡아주고 1.8 정도를 잡아주면 염을 아주 건강하다는 책임이 나오겠다. 소변의 염도가 식품 염도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우리 소변의 염도가 1.85 이상 1.8 정도 좋지 않느냐. 그 pH는 7.34에서 7.45. 그렇지. 우리도 이제 인체를 다룰 때도 그 과학적으로 요거 사진 다 찍어주면 키우겠습니다. 한 가지 수에 아까 예. 어수에? 뭐예? 에세폰? 에세폰은 에세폰 그 자체에 그게 있습니다. 에세폰 자체에. 대표님 그 시설 하우스에서요. 예. 시설에서 토마토에 그 유막 코팅을 해도 됩니까? 바닥에 해도 됩니다. 바닥에는? 예, 기름 소독은 해도 되고. 네. 지금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하고 오려다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 그걸 좀 보려고. 전체적인 말고라도 지금부터 좀 할만한. 예.